그런 보조 동력 장치를 켜면 우리가 일부 필수적인 기능들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황상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180도 돌아서 다시 활주로 가운데로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조종 기능이 살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처음에 접근할 때는 랜딩 기어가 내려온 것을 봤다고도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접지를 할 때는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 것은 이제 거의 명확한데, 그럼 그 가운데서 랜딩 기어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못 내려온 경우 그거 되거든요. 일단은 뭐 활주로의 정중앙에 내려온 것은 뭐 그거는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사고는 화재로까지 이어진 것이 이제 결정적인 그 원인이라고 만약에 이게 이제 그러지 않고 동체가 이제 중간에 뭐 부러지거나 이랬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동력을 넣는 게 이제 양쪽 엔진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차적으로 엔진에서 나오거든요. 양쪽 엔진이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이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엔진이 나간다 하더라도 두 번째 엔진이 살아 있으면 그런 게 작동하고, 그럼 두 번째 엔진마저 이렇게 나가 버리면 어떡하냐. 배터리를 가지고 아주 필수적인 장비들은, 전기 장치들은 짧게는 버티는데, 보조 동력 장치라고 이게 비행기 꼬리 쪽에 또 작은 엔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지상에서 우리가 주기되어 있을 때 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는 이 보조 동력 장치를 활주로에서는 켜기도 하거든요. 근데 공중에서도 그런 보조 동력 장치를 켜면 우리가 일부 필수적인 기능들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황상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180도 돌아서 다시 활주로 가운데로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조종 기능이 살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적어도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였을 때 그것에 따라서 비행기가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원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고는 보기는 좀 힘들고, 착륙하면서 그 착륙 충격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나가 버렸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은, 그건 우리가 비행 기록 장치를 보기 전까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마지막 접지하는 순간까지는 그러한 기능들은 살아 있었다고 봐야 되고,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지점을 보고 내리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엔진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조종사가 제대로 조종하는 것들이 힘든 상황이었겠죠. 내가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어느 속도로 내리겠다는 것을 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방향을 잡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될 텐데, 이제 추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플라이 레이더나 이렇게 해서 비행기들은 항상 자기 신호를, 자기 위치를 이게 자동으로 발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데이터가 끊겼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 끊기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끊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비행기에 뭐 이상이 생겼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국토부는 ADS-B라고 하는 이런 공개된 신호 외에 공항에서는 좀 더 뭐 다른 장비들, 항공기와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한 두 가지 이상 놓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가지고는 결론을 내리기가 좀 조심스럽죠. 엔진 두 개가 셧다운되는 것들이 드문 일인데, 그런데 인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창오리떼, 그 유명한 가창오리떼 같은 굉장히 넓은 범위지 않습니까? 거기를 비행기가 들어가면 그러면 인제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비행기들이 그런 상황이면 무조건 회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시에 이렇게 엔진 두 개가 같이 나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는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큰 새들이 양쪽 엔진에 뭐 동시에 빨려 들어갔다. 그러면 뭐 같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시간이 없어서 랜딩 기어를 조작할 시간이나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고, 또는 처음에 접근할 때는 랜딩 기어가 내려온 것을 봤다고도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접지를 할 때는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 것은 이제 거의 명확한데, 그럼 그 가운데서 랜딩 기어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못 내려온 경우 그거 되거든요. 조종사가 랜딩 기어를 내릴 시간조차 없이 우리가 고도가 빨리 떨어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착륙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랜딩 기어를 내리려고 하는 조작을 했는데 바퀴에 뭐가 끼임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장치들이 이상했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조작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는데, 지금은 뭐 딱히 하나 어느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랜딩 기어가 내려왔으면 브레이크도 좀 작동했을 거고 좀 수월했겠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랜딩 기어고 그다음에 충격, 동체가 이제 충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했죠. 동영상 보게 되면 동시 착륙은 굉장히 방향은 잘 잡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하나가
활주로의 좀 앞부분에 인제 착지한 거 다 지났습니다만 만약 활주로의 뒷부분이 있으면 좀 더 아마 제동 여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나았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인제 조종사가 엔진이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또 너무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면 충격에 의해서 비행기가 또 튕겨오고 그에 따라서 구조 손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 활주로의 정중앙에 내려온 것은 뭐 그거는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항공사고가 가끔 있어 보면 생존자들이 있는데 화재가 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화재로까지 이어진 것이 이제 결정적인 그 원인이라고 그렇게 피해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이제 그러지 않고 동체가 이제 중간에 뭐 부러지거나 이랬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것은 충격에 의한 화재가 제일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